회장님하고 루시아 이혼 서류. 무조건 도장 받아와. 회장님이야. 산송장처럼 적어 있으니 받아내는 건 일도 아닐 테고. 문제는 루시안인데. 어제 11월 11일 방송된 태양을 삼킨 여자 백사회를 봤는가? 진짜 미쳤다. 완전 막장 그 자체다. 이 정도면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불러야 한다. 의식불명인 회장이 병원에서 사라지고 강제 이혼을 시키고 딸의 정신 건강을 협박 카드로 쓰고 뭐 이런 짓들을 다 하냐고. 이 회차는 정말로 이 드라마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의 연속이다. 백사회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의식불명 상태인 민두식 회장이 입원해 있던 VIP 병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뭐 이게 말이 되냐고. 아무도 모른 사이에 병원에서. 이거 정말 미쳤다. 루시아와 문태경이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간호사가 하는 말이 VIP 병실이라서 CCTV가 없어요라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부자들만 쓰는 병실에는 CCTV도 안 된대? 이게 현실이라고. 그리고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그럼 뭐하는 간호사야? VIP 병동이 지하 주차장이랑 직접 연결되어 있고 따로 승강기가 있다고. 그럼 아무도 못 봐? 완전 설계부터가 몸값진 사람들을 비밀리에 옮기기 위해서네. 이 드라마 배경인 민간그룹이 그 정도 권력이 있다는 뜻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네. 진짜 현실 같아서 더 무섭다. 그런데 회장이 사라진 소식을 들은 루시아와 문태경의 반응이 뭐냐고. 설마 시간 끌고 계셨어? 라고. 아니네. 그 여자가 한 짓이었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이 여자가 회장을 직접 옮겼다고? 미쳤다. 자기 아버지를 병원에서 불법으로 빼돌렸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가능하네.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된대.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고? 바로 루시아를 이혼시키기로 작정했어. 미쳤다. 정말 미쳤다. 장 여사는 회장을 숨긴 상태에서 루시아에게 이혼 도장을 받으려고 했다. 의식불명인 회장한테 직접 도장을 받으라고? 어떻게 이혼을 받아내? 약 먹인 사람한테? 이게 법이 되냐고? 이 여자 완전 미쳤다. 그런데 여긴 뭐하냐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변호사 김변희 회장실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들었어. 그리고 루시아에게 압박을 시작했어. 도장 찍으세요라고. 루시아가 절대 못 찍겠어요라고 거부했지. 당연하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의식불명인 남편 이름으로 이혼을 한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민경채가 하는 말이 뭐냐고? 법적 문제는 나중일, 지금은 민강을 지켜야 한다고? 이게 뭐하는 소리야? 변호사는 뭐하냐고? 아무것도 못했어. 왜냐하면 이미 권력의 일부니까. 경채는 계속 욕을 섞어가며 설명한다. 어차피 그 여자를 민강에 발들이게 한 것도 나고 나 아니었으면 두 사람 만날 일도 없었고 부부의 연을 맺을 일도 없었으니까 내가 만든 이 끔찍한 인연 내 손으로 끝내야지라고. 이게 뭐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 게임 말처럼 생각하네. 진짜 이 여자 악마 맞다. 루시아가 그 여자를 민강에 발들이게 한 건 아버지고 남편인데 뭐가 당신 일이냐고 맞섰지만 소용없었다. 권력 앞에서는 정론이 없다. 강제 이혼 작전은 계속됐다. 그런데 백사회의 가장 끔찍한 순간이 왔어. 김선재가 루시아의 약점을 건드린 거야. 내가 죽은 아이에 침몰한 걸 알면 세리가 버틸 수 있겠어? 라고. 아, 미쳤다. 이게 뭐하는 협박이야? 딸을 사용해서? 백세리는 루시아의 숨겨진 딸이야. 루시아가 이전에 낳은 아이인데 정체를 숨기고 있던 거지.
그리고 지금 세리는 루시아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어. 그게 세리의 정신적 안정이 됐던 거야. 장 여사가 하는 말이 이거야. 세리가 이제 겨우 안정됐는데 갑자기 내가 죽은 아이의 친모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미쳐버릴걸? 아니면 옥상에 올라갈걸? 이라고. 이게 협박인가 협박이 아닌가? 이건 정신적 학대다. 어떤 엄마가 아이의 트라우마로 협박을 당할까? 루시아가 울음을 터뜨렸어. 세리가 이제 겨우 안정됐어. 늘 불안하고 불안정했는데 이제 겨우 괜찮아졌어. 당신은 미쳤어라고. 이 장면 진짜 너무 슬프다. 그런데 저항할 수 없어. 왜냐하면 딸이 더 망가질까봐. 결국 루시아는 항복했어. 의식불명인 남편 민두식 회장 이름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된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장면이 이 회차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루시아는 모든 걸 포기했어. 자신의 권리,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진실. 모든 걸 버렸어. 왜냐하면 딸이 무너질까봐. 이게 모성이라고 해야 할까? 이게 절망이라고 해야 할까? 둘 다인 것 같다. 도장을 찍는 순간 루시아는 더 이상 회장의 아내가 아니게 됐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거야. 비록 법적으로는 무효지만 현실에서는 효력이 있어. 그리고 장 여사는 모든 권력을 손에 넣게 된 거다. 루시아를 제거했고 회장은 숨겼고 민간그룹의 모든 권력이 이제 자신의 손에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김선재라는 캐릭터야. 이 남자가 뭐하는 남자냐고? 루시아에게 접근했던 남자인데 사실은 장 여사의 스파이였어. 루시아를 배신하고 강제 이혼 도장을 받아내는 걸 도와준 남자다. 이혼 도장을 받아서 장 여사에게 전달하는 김선재. 그러자 장 여사가 하는 말이 역시 그런 짓은 잘한다고. 이게 칭찬이야 비난이야? 어쨌든 김선재는 임무를 완료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고? 장 여사가 혹시 결혼까지 갈 건 아니지? 라고 묻는 거야. 이게 뭐하는 질문이야? 이건 김선재가 민경채를 정말로 좋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다. 혹은 그렇게 연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민경채가 대답한다.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그런데 이 대사가 약간 흔들려 보인다. 뭔가 섭섭한 느낌의 톤으로 들려. 백사회 후반부에서 보여지는 장면은 최고층 회장실이야. 창 밖으로 야경이 보이는 그 장면. 거기서 민경채 장 여사가 누군가와 함께 민강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은 미래를 꿈꾼다. 민경채와 누군가가 만들어갈 우리들의 왕국에서라고. 이제 그녀가 왕이 된 거야. 민간그룹의 절대 권력자. 회장도 없고 회장 부인도 없고 다른 경쟁자도 없다. 모두 제거했거나 무력화했어. 이 장면에서 보이는 민경채의 표정은 승리의 표정이다. 그녀가 이겨낸 거다. 완벽하게. 모든 계획이 성공했다. 이혼 도장도 받았고 회장도 숨겼고 루시아도 무력화했다. 이제 민간그룹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문태경이 나타나. 루시아 편에서 계속 서 있던 남자. 그리고 그가 선언한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고. 이게 뭐냐고? 항복이 아니라는 뜻이다. 루시아가 모든 걸 포기했어도 문태경은 계속 싸우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민두식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장 여사가 회장을 불법으로 옮겼다는 것, 루시아가 협박에 의해 강제로 도장을 찍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게 범죄라는 것. 문태경은 이 진실들을 무기로 삼을 거야. 그리고 이 진실들이 폭로되는 순간 모든 게 뒤바뀔 수 있다. 백사회가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고?
바로 법과 권력의 모순이다. 변호사 김변이 지적했어. 이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라고. 의식불명인 사람에게서 강제로 받아낸 도장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건 기본 법리야. 그런데 장 여사는 이걸 무시해. 왜냐하면 법적 효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야. 바로 현실의 권력. 법적으로는 무효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루시아가 이혼이 된 거야. 더 이상 회장의 아내가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루시아는 민간그룹에서 모든 영향력을 잃어. 법적 정정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현실의 권력은 이미 이동해버린 거야. 이게 현실이다. 법은 강자들에게는 구속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강자들은 이미 법을 피할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가장 섬뜩한 현실이 바로 이거다. 자, 이제 장여 삼인경채라는 캐릭터를 분석해보자. 이 여자가 뭐냐고? 첫째, 그녀는 매우 지능적이다.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짰어. 회장을 어디로 옮길 건지, 언제 이혼 도장을 받을 건지, 루시아를 어떻게 협박할 건지, 모든 게 계획적이야. 둘째, 그녀는 매우 냉정하다. 병원에 민두식을 숨기는 것도, 딸처럼 챙기던 루시아를 강제로 이혼시키는 것도, 손녀의 심리를 협박 카드로 쓰는 것도 별로 죄책감이 없어 보인다. 이건 정신병적 냉정함이다. 셋째, 그녀는 매우 대담하다.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어 보여. 왜냐하면 자신이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제로 이겨왔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고? 거의 저항 불가능한 악의 세력이 된다는 거다. 루시아도 못 이겨. 문태경도 못 이겨. 아직까지는. 그런데 루시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여자가 약한 건가? 아니면 강한 건가? 겉으로는 약해 보인다. 모든 걸 포기했으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포기했고, 자신의 진실을 포기했다.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진짜는? 루시아는 가장 강한 선택을 한 거 아닐까? 정의를 포기하고 모성을 택했어. 자신을 포기하고 딸을 선택했어. 이게 약함일까? 아니다. 이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강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정의는 나중에라도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딸이 무너지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시아는 이걸 알았고 그래서 모성을 선택한 거다. 이건 계산이 아니라 모성이다. 그럼 다음 회는 어떻게 될까? 배고의 예측을 해보자. 첫째, 문태경이 반격을 시작할 거야. 그는 민두식 회장을 찾아낼 거고 모든 음모를 폭로할 거야. 강제 이혼도 무효라는 걸 증명할 거야. 둘째, 세리가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어. 장 여사가 협박했던 루시아가 죽은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극중 갈등은 또 달라질 거야. 셋째, 김선재가 변할 수도 있어. 루시아를 이용했던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 그러면 그는 장 여사 편에서 루시아 편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넷째, 장 여사의 왕국이 무너질 거야. 진실은 감춰질 수 없으니까. 아무리 높은 빌딩 위에서 야경을 봐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이 회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고? 첫째, 권력의 무서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정말로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법도 피할 수 있고, 사람도 조종할 수 있고, 진실도 숨길 수 있다. 둘째, 모성의 위대함. 루시아가 보여준 선택은 모든 엄마들의 선택이 될 것 같다. 자신보다 아이를 택하는 것. 이게 정의보다도 강한 감정이라는 거. 셋째, 진실의 생명력. 아무리 숨겨도, 아무리 은폐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
문태경의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선언은 그 희망을 보여준다. 태양을 삼킨 여자 백사회는 정말로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회차였다. 회장 납치, 강제 이혼, 딸의 심리를 이용한 협박. 이 모든 게 한 회차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니까 괜찮지만 현실이었다면 정말로 무서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위대한 건 이런 막장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잃지 않았다는 거다. 루시아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 모성의 눈물이다. 105회가 정말로 기대된다.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거야. 왜냐하면 막장도 끝이 있으니까. 정의가 모두를 꺾지는 못하지만 진실은 모든 거짓을 이긴다. 다음 회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105회에서 다시 봐요.